예, 안녕하세요. 우리 텃밭에 항상 심는 것이 오이죠. 오이만큼은 우리 텃밭 농민들이 심어가지고 언제든지 따먹고 싶어 할 그런 작물인데요. 오이 심어서 그냥 둬도 열리고 수확을 합니다. 더 알차게 수확하기 위해서 숨지르기도 하고 줄기 유인도 하죠. 오이는요, 우리 주로 많이 심는 것이 백다다기 오이하고 가시오이, 그리고 노각오이, 이 세 가지를 많이 심죠. 세 가지를 많이 심는데 저는 백다다기하고 노각오이는 주로 심고요. 가시오이는 별로 안 심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천사님이 안 먹어요. 안 먹어서 그걸 심지 않고 두 가지를 심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오이 숨지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틀려요. 백다다기 오이하고 노각오이하고 숨지르는 방법이 틀리고요. 또 우리 전문 재배 농가에서 시설 재배 하우스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노지 텃밭 이렇게 A자형 주지대 세우고 망치에서 킨 거라고 다릅니다. 노각오이는 땅바닥에다 킬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백다다기 오이입니다. 백다다기 세일을 받고 아주 첫 번째 마디부터 오이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마디부터 오이가 열려요. 다 그럽니다. 이쪽은 노각오이입니다. 노각오이. 백다다기를 3개 심고 뒤에 애호박을 심었고요. 이쪽은 그냥 노각오이 5개를 심었는데요. 노각오이는 좀 다르죠. 백다다기 오이는 이파리 하나 나오면 오이가 하나 달리는데 노각오이는 아직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달려요? 아직 오이가 안 달립니다. 그래도 여기도 수구만 핍니다. 원줄기는 안 달려요. 여기도 아들줄기 나와가지고 두 번째 마디에 하나, 아들줄기 나오고 첫 번째 마디에 하나. 백다다기 오이하고 노각오이하고 이렇게 달리는 게 틀리죠. 백다다기 오이는 크면은 이파리 하나 나오면 오이 하나 달리고 하나 나오면 오이 하나 달리고 오이가 그냥 주렁주렁 달립니다. 노각오이는 그렇지 않죠. 어미줄기는 아무리 커도 어미줄기에서는 오이가 안 달립니다. 아들줄기가 나오고 거기에 달리고 손자들기가 나오고 거기에 오이가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백다다기 오이, 이 가시오이 이쪽하고 노각오이하고는 숨지르기, 덩굴 자르기, 숨치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그게 달라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 백다다기 오이는요, 일단 이 세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엄청 위로 크는데요. 이 백다다기 오이 특징은 이 줄기가 위로 올라갈 때만 오이가 달립니다. 그래서 저 위에까지 닿고 줄기가 구부러지면은 그때부터는 오이가 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저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줄기 내림을 해서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야 이 오이가 열리는데요. 이 백다다기 오이, 처음에 달린 이 오이들은 과감하게 제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디까지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6마디까지는 이렇게 과감하게 제거를 해 주시고, 일단 이거 세력을 먼저 키운 다음에 그리고 오이를 달아야 돼요. 아직 이 이파리는 제거하지 마세요. 이파리는 광합성을 해가지고 양분을 생성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제일 밑에 달린 거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 아들주기도 하나 나오는데요. 이 아들줄기도 제거를 해줍니다. 아들줄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까지는 5마디까지는 제거를 하시고요. 아직 이파리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이파리가 땅에 닿으면은 병균이 침입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건 약간 곰팡이가 피었죠. 이러면서 빨리 제거해서 던져버리시고요. 요것도 땅에 닿은 건 제거해 주시고, 요것도 오히려 제거.
예, 우리 전문 재배 연구에서요, 백다닥이 오이 이 숨지르기 하는 방법은 어미수만 키웁니다. 어미줄기만. 그리고 밑에서 나온 아들줄기들은 다 잘라요. 백다닥이 오이는 어미줄기, 이파리, 마디 사이사이 하나하나에서 오이가 달립니다. 엄청 많이 달리죠. 처음에 아래 먼저 달린 오이는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생식 성장으로 가면은 오이를 먼저 키우면 줄기가 잘 안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달린 오이를 제거해가지고 그 영양분을 줄기로 보내야 됩니다. 줄기를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아들줄기가 나와요. 아들줄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줄기는 나중에 키우셔야 됩니다. 일단 전문 재배 농가에서는요, 6마디까지 오이가 달리면 자르고 아직 이파리는 자리지 않습니다. 이파리는 거기서 영양을 만들어서 줄기로 보내서 줄기를 커야 되니까요. 그리고 6마디 위에 달린 이제 오이를 수확을 하는데요. 오이는 줄기가 위로 올라갈 때만 달리지, 위로 올라가다가 끝이 닿아가지고 줄기가 옆으로 휘어지거나 밑으로 숙이면은 오이가 안 달려요. 그래서 우리 전문 재배 농가에서는 텃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가 지지대나 천장이 끝에가 닿으면 줄기 내려면 합니다. 오이 밑에 줄기를 감으면서 줄기를 내려줘요. 밑에서 다시 크고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계속 원줄기에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오이는 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텃밭에 씨를 뿌리고 씨가 발화돼서 모종이 돼서 옮겨 심으면은 그걸 죽어요. 모종이 어릴 때, 옮겨 심을 때 물을 흠뻑 주고 기후기 전날이나 이럴 때 옮겨 심은 다음에 이파리를 마지막 하나만 남기고 다 잘라주면은 살 확률이 꽤 높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옮겨 심으면은 더 죽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오이는 크는 게 엄청 큽니다. 폭풍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양분을 줘야 되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뿌리가 너무 약해서 양분을 한꺼번에 많이 줘도 안 되고 조금만 양분을 안 줘도 금방 노화가 되고 오이가 구부러지고 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양의 비료를 꾸준하게 계속 줘야 됩니다. 영양이 잠시라도 끊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작아서 양분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또 자라는 것은 엄청 왕성하기 때문에 이 영양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오이는 비료를 꾸준하게 소량 조금씩 계속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이는 또 병에도 굉장히 취약해요. 녹균병, 이 곰팡이성 관련 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오이 이파리가 땅에 닿으면 안 돼요. 땅에서 탄저병이나 곰팡이병, 녹균병 그런 데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에 닿지 않게 오이 이파리를 잘라주시고요. 또 오이를 수확하면 아래 잎을, 노화된 잎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풍도 잘 빼고 병에도 취약하지 않도록 해야 오이가 잘 큽니다. 근데요, 노과 오이는 백다닥이하고 다르죠. 백다닥이하고 가시 오이는 비슷해요. 근데 또 노과 오이는 또 이게 열매가 열리는 게 틀립니다. 수박은 아들줄기, 참외는 손자줄기에 열리죠. 노과 오이는 아들줄기에 열립니다. 그래서 아들줄기를 잘 키워야 돼요. 또 아들줄기에서 나오는 손자줄기도 열립니다. 그래서 손자줄기도 잘 키워야 되는데요. 방금 백다닥이 오이는 그냥 원줄기를 계속 키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키우다 보면은 텃밭에서는 원줄기 끝을 적심을 하고 또 아들줄기를 키워서 거기서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음 영상에 다시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노각오이는 원줄기를 끝을 자르고 아들줄기를 키워야 됩니다. 또 아들줄기에서 손자줄기가 나와요. 그러면 손자줄기도 3마디 정도에서 자르고 2마디 정도에서 노각오이가 열리게 해가지고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양을 수확을 하는데요. 노각오이 숨지르기를 안 하면 어쩔 것이냐. 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노각오이 이런 지지대 크게 만들고요. 여기 심어가지고 아예 숨지르지 않고 방임해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면요, 6월이 다가도록 오이 하나도 안 열립니다. 어쩌다가 하나 열리고 2개 열려요. 이게 아주 줄기만 무성하게 계속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이가 열리기 시작해요. 노각 오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립니다. 그 이제 컸던 줄기에서 7월 그때 들어오면서 이제 오이가 아들줄기도 막 건장하고 손자줄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때는 엄청 열립니다. 몇 박스씩 따다가 옆에 분들한테 나눔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텃밭에서는 그렇게 크고 방임해서 키우기가 어려실 거예요. 공간이 좁으니까. 그래서 어미등굴을 자르고 아들등굴을 받고 손자등굴에서 이렇게 오이를 달리기 위해서 수확을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서 아들줄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들줄기가 나오면은 오이가 달립니다. 노각오이는 원줄기에서는 오이가 달리지 않습니다. 백다다이 같으면은 지금 마디마디에 전부 다 오이가 열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노각오이는 전부 다 수꽃만 피고 오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줄기가 나오면은 오이가 달립니다. 오이. 아들줄기 나오고 오이. 근데 이 아들줄기가 너무나 밑에가 있으면 나중에 땅에 달 수가 있어요. 땅에 달 수 있어. 그래서 이 상태를 봐가지고 관리가 어렵겠다 싶으면은 제거를 하시고요. 관리가 할 수 있으면은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어미줄기는 보통 6마디 정도에서 잘라가지고 아들줄기 2개나 3개를 키우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부러 엄청 이 지지대를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6마디 살지 않고 위쪽 한 10마디 쪽에서는 잘라줄 겁니다. 그래서 6, 7, 8, 9, 10 여기서 아들줄기를 봤는데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고 5번째 건너뛰고 지금 6번째가 또 나오려고 하고 있네요. 이 첫 번째 마디는 너무나 밑에가 있기 때문에 아들줄기를 잘라내야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병에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잘라내고요. 그것도 쓸데없이 영양을 소비하니까 다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줄기를 키워서 오이를 수확하면은 또 손자줄기가 나옵니다. 손자줄기에서도 또 오이가 달려요. 그러면 아들줄기를 계속 키우면서 손자줄기가 나오면 2번째나 3번째 마디를 또 잘라주고 2번째 마디 정도에서 오이가 달리면 수확을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백다다기 오이는 어미줄기에서 열매가 달리는데요. 어미줄기가 위로 올라갈 때만 열매가 달리고 여기까지 가서 어미줄기가 옆에나 아래쪽으로 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다다기 오이는 계속 위로 올라가게 키우는데요. 우리 시설 재배 농가에서는 계속 위로 키우다가 위에 천장에 닿으면은 줄기 내림을 합니다. 밑에 줄기를 또아리처럼 풀고 쭉 내려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크게 해요. 그래야 계속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 텃밭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키우십니다. 처음에는 줄기를 이 지지대 위에 끝까지 켜요. 지지대 위에 끝까지 키워. 그리고 나중에 줄기 내림을 할 수 있으면 한두 번 하시는데 나중에 더듬이 줄기가 건물망 같은 거 잡고 있으면 줄기 내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어미줄기의 끝을 자르고 6번째, 7번째에서 아들 줄기를 받으세요. 아들 줄기가 양쪽으로 나오면은 다시 또 거기에서 오이가 계속 엽니다. 그 아들 줄기를 키워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더듬이 줄기, 더듬이 손이라고 더듬이 줄기라고 하죠. 이걸 우리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 시설하우스 내에서 하는 재배 농가들은 다 자릅니다. 이 가는 영양분을 잘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로 영양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걸 잘라주거든요. 우리 텃밭에서도 이걸 자르고 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자르고 키우면은 더 좋은 열매 한두 개 더 수확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자르지 마라 하는데요. 이게 우리 노지에서는 이 더듬이 줄기가 이 그물망 같은 데를 잘 감고 있어야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물론 오이 직대로 이렇게 집어주고 유인을 하는데요. 자연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이 직계만 가지고 유인해도 충분하게 잘 고정이 되더라. 그래서 필요 없는 게 다 자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2004년부터 이 텃밭을 하면서 노지에 오이, 뭐 노각오이 내가 몇 년 심었습니다. 아주 많이 심었어요. 그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않고 좀 이렇게 방임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제가 바람에 피해를 몇 번 봤습니다. 바람. 그때는 남부지방, 목포지방이기 때문에 바닷가 태풍도 많이 왔죠.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태풍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동물식물들 더듬이 줄기 자르고 냅둬도 찢기려면 해도 크게 피해를 볼 정도로 바람은 안 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목포에서 텃밭을 하면서 여름 태풍 한번 오면은 싹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이 더듬이 줄기가 꽉 줄기를 잡고 있어도 막 날아가고 흔들리고 난리가 나는데 제가 잘라보십시오. 집게로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4년간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왔죠.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보면은 충분히 괜찮다 하는데 노지에서는 자르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탄 대신 그거 하나 조금 더 수확해서 먹으려다가 통째로 날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 마시고 하우스 속이나 이 바람막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잘라주세요. 거기는 잘라주시는데 노지에서 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